기업가치 30조 원, 에어비앤비의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는 81년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초등 아이들의 학습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매일 해야 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는 학습력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내적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좋은 습관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릴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매일 읽는가예요. 텍스트로 된 무언가, 즉 활자로 된 어떤 인쇄물을 매일 읽고 접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국어에서 좋은 점수 받기 위해, 아니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문해력을 바탕으로 기타 과목에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당연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읽기가 그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이나 짧은 사설, 심지어 학습 만화까지 그 각각의 텍스트에는 저마다의 세상을 품고 있어요. 그것을 읽는다는 건 책 속의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경험은 그 어떤 학습보다 유의미할 수 있어요. 매일 읽기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억들을 다른 세상과 연결해서 훨씬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독해력, 문해력, 어휘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읽기의 가치를 한정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읽기의 자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글책, 영어책, 신문, 잡지, 기사, 급기야 다른 친구들의 글까지 읽을 거리는 무궁무진하죠. 아이들이 다양한 자료를 많이 접할수록 좋아요. 다음으로 읽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통독,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읽는 발췌독, 그리고 듣기 자료와 함께 듣는 방법도 좋죠. 특히 외국어 읽기라면 말이죠. 독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나 독서 환경, 그리고 주의점에 관한 내용은 예전에 영상으로 안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매일 쓰는가예요. 왜 매일 써야 할까요?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생각을 제대로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는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그리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글쓰기는 자기 표현 능력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결하고 명료하게 말하는 것은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생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말하기 시작한다면 좀 어떤가요? 뒤죽박죽 앞뒤가 맞지 않죠. 내 생각을 적으면서 앞뒤 문맥도 살펴보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쓰는 것이 된다면 말하기도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표현 능력뿐만 아니라 글쓰기는 창조력과도 굉장히 긴밀하죠. 창조력, 창의성, 이런 능력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사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듣고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식상해지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력은 AI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인 거예요. 또 있어요. 글을 써야 되는 이유. 쓰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아는 것을 인출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쓴 것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기 쉬워요. 즉, 기억에도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내용을 인출하는 쓰기 활동은 메타인지 학습과도 연결되죠. 맥락이 같은 거예요. 쓰다 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거든요. 기업가치 30조 원, 에어비앤비의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는 81년생이에요. 20대 후반에 에어비앤비를 창업하고 상장 가치를 그만큼이나 올려놨어요. 그는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딱 한 가지 능력에 특출나고자 노력했다고 어느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그 특출난 영역을 글쓰기라고 했어요. 글쓰기가 경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우리 아이들이 글쓰기를 해야 되는, 어쩌면 지금 저와 마주하고 계시는 우리 어른들도 글쓰기를 해야 되는 더 많은 이유들, 자기 표현, 창조력, 인출을 통한 장기 기억, 이런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으로도 글쓰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죠.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거기서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은 없는지 확인하며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치유를 하기도 해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날 내 마음을 글로 적으면서 마음이 그래도 스스로 도닥거려졌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네, 글을 쓰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쓰는 행위를 어렸을 때부터 거부감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뭘 쓰면 좋을까요? 뭐든 괜찮죠.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은 생활일기와 그날의 감사기록 이런 종류가 될 것이고, 그 외에 독서 감상문, 배움 노트, 학습일기 같이 사실 쓸거리는 무궁무진해요. 필사도 좋은 쓰기 활동 중에 하나예요. 필사한 내용에 자신의 생각 한마디까지 덧붙여 적어본다면 초기의 글쓰기 활동으로 괜찮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매일 수감각을 키우는가예요. 제가 굳이 연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수감각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산 문제집을 활용하든 수학 익힘 책으로 복습하든 기타 문제집을 활용하든 방법적인 부분들은 아이의 수준과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유아기의 아이가 수감각을 연산 문제집으로 키우는 것은 곤란한 것처럼 수감각은 단기간에 반짝 벼락치기로 키워질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매우 적은 양의 학습량이라도 꾸준함이 그 수감각을 키워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10분이든 20분이든 꾸준히 매일 조금씩 수준을 높여가며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가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도출해낸 답이 정답인지 또는 오답인지 또 정답에 가까운 그 근사값을 잘 찾는 것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수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등 시기에 매일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매일 읽기, 매일 쓰기, 매일 수감각 익히기, 이거 기억하시고 실천한다면 아이들의 학습력과 그리고 내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쓰기는 초반에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담 없이 작은 수첩에 한 줄 감사일기 그 정도 적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건 크게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도 함께 적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